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탐구 목동에서 윈터스쿨 국어 과목 담당하고 있는 이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 소개 먼저 드리면, 일단 연세대 졸업하고 현재는 지금 목동 지역에서 고1, 고2 내신 담당하고 있고요. 미리 고백을 좀 드리자면 벌써 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국어 과목입니다. 근데 사투리를 구사하기 때문에 표준어 구사를 잘 못합니다. 그게 좀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제 장점으로 좀 승화시켜서 수업을 하고 있긴 한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는 그런 컴플레인은 안 나와서 일단은 미리 고백을 좀 드리고 최대한 표준어를 구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고등학교 통틀어서 이제 3이라는 시가 들어가면 굉장히 좀 떨리는데, 이제 고3은 당연히 이제 수능에 직결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비 고3 시가 좀 중요한 시기고, 이제 예비 고1, 즉 지금 중3 시기에는 당장에 바로 고2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시기이기 때문에 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단 고등국어의 출발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 수업에서의 핵심은 단연코 하나, 즉 원리밖에 없습니다. 원리, 국어의 원리를 좀 아는 거. 그게 뭔지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원리를 알아야, 즉 어떠한 고등학교에서 변수적인 상황이 나오더라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규칙만으로는 이제 변수가 많은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자칫 실수나 대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원리 중심으로 저는 수업을 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거는 당연히 중등국어랑 고등국어랑 좀 다르다는 점인데, 첫째로 내신국어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당장 3월 달에 볼 모의고사 또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분 시간 내에서 45문제를 좀 풀어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빡빡합니다. 문제수로 따지면 한 문제당 거의 뭐 1분 30초씩 그렇게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수능국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무리 연계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낯선 작품 위주로 많이 나와요. 당연히. 저도 좀 모르는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이나 원리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작품을 좀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한 게 일단은 수능국어고요. 그 다음 내신국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50분에 문제수가 적으면 28에서 좀 많으면 36문제까지 객관식이랑 서답형 포함해가지고, 요즘은 무조건 서답형이 좀 배점이 높게 한 30점, 한 35점까지도 가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리고 과목은 공통국어 1은 이제 1학기 때, 공통국어 2는 2학기 때 하는데, 뭐 단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화작, 문법, 문학, 독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장에 일단 고1 내신국어에서는 문학이랑 문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간중간에 뭐 매체라던가 아니면 화작 같은 것들이 끼어 들어가 있긴 한데, 무조건적으로 중요한 투티어가 바로 이제 문법이랑 문학입니다. 고등국어의 꽃이긴 한데, 그럼 이런 내신국어는 이렇게 28에서 36문제 정도 나오는 건데, 당연히 아는 작품이 더 많겠죠. 당연히 이제 교과서 내 작품 또는 학교에서 하는 유인물 작품들. 근데 목동 지역만 보더라도 아는 작품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문제씩은 또는 한두 문제씩은 꼭 외부 지문을 섞어서 나와요. 이제 가나, 다라, 마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한 지문 정도가 외부 지문이던가 아니면은 보기에서 배점 높은 걸로 외부 지문이랑 엮어서 나오던가. 근데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1등급 아니면 꼭 100점이기 때문에 1등급을 가는 것도 결국은 한 문제 차이고, 100점 맞을 수 있냐 없냐도 한 문제 차이인데, 계속 시험을 치르다 보면 이 한 문제를 결정짓는 게 바로 외부 지문입니다. 고등학교 국어에서. 그래서 이 외부 지문을 스스로 좀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당연히 계속 강조하지만 원리가 중요하다는 점. 요게 일단 첫 번째로 중학교 국어랑 좀 다른 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 암기로는 절대로 좀 힘듭니다. 중학교 시험이야 이제 문학 수도 별로 안 되고, 근데 고등학교만 가더라도 적게는 다섯 지문, 이제 소설까지 포함해가지고, 많게는 8, 9지문까지 들어가거든요. 특정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4지문 정도가 한 시험에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문학 작품이. 그러면 결국 1등급 좌우하는 게 결국은 단순히 이 해당 작품에 대해서 달달 뭐 표현법이나 그런 것들을 외우는 건 불가능해요. 특히 외부 지문은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자리에서 풀 수 있는 능력을 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암기 자체도 불가능한 것이고 작품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내신과 수능이 연결된다는 게 결국 국어라는 게 중요한 게 어떤 지문이든 문학 지문이든 독서 지문이든 문학 안에서 시든 소설이든 자기가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그 독해력이 중요한데 이제 학생들 중간중간에 보면은 내신 따로 수능 따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내신 때는 당연히 3, 4, 5월 달에 중간고사 빡세게 해야죠. 근데 내신에서 하던 게 그대로 이제 수능과도 충분히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단 어떻게 공부해야지만이, 즉 원리를 토대로 공부해야지만이 이제 내신에서 배웠던 게 운이 좋으면 수능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내신에서 배웠던 작가 또는 시인들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내신 때는 내신 하더라도 지금같이 좀 전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기에는 낯선 작품을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는지가. 그리고 일단 분명한 목표를 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했어요. 대수, 공통수학 이렇게 선행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언어라는 과목 특성상 저 고2까지 대비했어요. 또는 저 고3까지 대비가 돼 있어요. 라기 말하기 되게 애매합니다, 이게. 어떤 지문을 보면은 풀리는데 또 고3 지문이라도 풀리는 게 있고 또 안 풀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일단 지금 이 1월달, 2월달 시기에 해야 될 거는 수능 대비는 절대로 못합니다. 수능 대비는. 물론 1월달, 2월달에 잘 하다 보면은 쭉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수능 대비가 아니라 당장에 1학년 1학기 내신,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고 해야 돼요. 1학년 1학기 내신에 내신을 좀 잘 치는 학생들은 일단 첫 단추를 좀 잘 깬다면 제가 봤을 때 쭉 이어져 나가는 학생들이 많고, 첫 단추를 좀 잘못 깨면은 물론 실망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툭 떨어지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갑자기 또 1학년 1학기인데 저는 바로 정시파였다 이런 소리 하기도 하고, 그렇기에 일단 분명한 목표는 지금 1, 2월 달에 제가 할 국어 수업에서는 당장에 전체적인 국어 문학과 함께 고1 1학기 내신에 조금 초점을 두고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게 일단은 고등국어와 중등국어의 좀 차이점인데, 그러면 일단 어떤 학생들이 좀 국어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이번 겨울에 일단은 원리가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물어보면 첫 수업이나 아니면 중간중간에도 원리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 원리가 있는 줄 아는데 그거를 이제 시험장에서 100% 발휘 못하는 학생도 있고, 매우 드물긴 하지만 그 원리를 체화해가지고 벌써부터 시험장에서 풀어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일단은 원리가 뭔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요 원리를 토대로 작품 분석하는 습관을 좀 형성했으면 하는 친구들, 지금은 시험 결과를 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제 습관을 이제 체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토대로 스스로 좀 분석하는 힘을 좀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심화학습을 좀 해보고 싶은 친구들까지 한번 들어본다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일단 문학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문학 작품이라는 게 굉장히 좀 주관적이잖아요. 이제 시인이 쓴 거고 소설가가 쓴 거고, 우리가 그 시인에게 지금 김소월에게 대놓고 말해서 너 이런 의도로 쓰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굉장히 주관적이긴 한데, 근데 저희가 시험에서 요하는 거는 주관적 공감이 아니라 이제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누구나 인정할 보편적인 공감이거든요.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제 문학을 좀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 하는 말이, 선생님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건 제가 하는 말로는 애들한테 수행평가에서는 그렇게 봐라.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물어보는 건, 우리가 요하는 건 보편적인 공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원리를 보시면, 모든 문학 작품의 출발은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실 만한 작품이 이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있을 텐데, 나보기가 역겨워 하는 거. 그게 사실은 꽃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임과의 이별,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 그런 불만족 때문에 시를 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애들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렇게 반문을 해요. 그 당연한 걸 왜 안 하니? 그런 것들을 해야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외부 지문 대비하고 스스로 분석하는 능력인데, 잘 모르겠는 작품이 딱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면 됩니다. 이 시인은 뭐가 불만족이었을까? 숨어 있거든요, 힌트가.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분석의 실마리가 이어지는 건데, 그만큼 이제
대표적으로 불만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임과의 이별, 부재 또는 고향의 상실, 뭐 가족 해체,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감 또는 뭐 시대 배경으로 한다면은 뭐 일제강점기든 뭐 산업화 도시화든 그런 것들이 다 불만족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까놓고 말해서 저희가 지금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당장에 80분 내에 수능 이제 모의고사를 딱 봤을 때 안정적으로 매번 1등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굳이 할 말이 없죠. 그냥 자기가 하는 대로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이랬다 저랬다 막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여기 가야 되나 뭐 저기 가야 되나 뭐 불만이 많고 뭐 이 학원 들어볼까 저 교재 써볼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시인이나 소설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시문학의 이제 원리인데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이나 아니면은 모의고사에 나오는 작품, 교과서 외 시험에 출제된 외부 지문 전부 다 요 5가지 툴로 분석이 다 가능합니다. NORS랑 H까지 하여 N은 뭐 나레이터 해가지고 시적 화자. 물론 시험에서는 시적 화자가 표면상에 드러나 있냐 아니면 숨어 있냐 그런 것들을 물어요. O는 뭐 오브젝트라 해가지고 결국 말하고자 하는 시적 대상이 무엇인가. R은 뭐 리액션이라 해서 화자의 태도나 정서 반응. 그리고 S는 시츄에이션인데 이제 원리 1번과 연결이 된다면 시문학의 출발은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시츄에이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상황 되시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분석을 하면 저는 애들한테 이제 내용 분석 잘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내용 분석만 할 게 아니라 이제 항상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내신에서도 그렇고 나오는 문제 유형이 요 문제 유형이에요.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가와 달리 나는 뭐 수미 상황 구조에 있다. 가와 나 모두 뭐 도치법을 쓰고 있다. 이런 것들. 즉 H까지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how라고 해가지고 결국 화자가 즉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걸 어떻게 구현해냈는가. 즉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는 수사법이죠. 문학 개념어 같은 거. 이런 것들까지도 잘 정립을 해야 내용과 형식 전부 다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당장에 요번에 공통국어 1, 2 해가지고 수업했던 내용인데 뭐 손필기 자료 제가 나눠주시면 항상 제 수업 툴은 요 방식으로 NORS와 함께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어떤 표현상의 특징들 모든 작품들이 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됩니다. 제가 이제 믿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수업하다 보면 가져와 무조건 반박해줄게라고 하는데 다 들어맞았어요. 문학작품 전부 다 특히 고전이든 현대시든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일단 이제 1월, 2월 달에 이런 반복되는 과정들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이런 습관을 기를 수 있으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원리 세 번째는 이제 소설인데 뭐 현대 소설이든 고전 소설이든 특히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고전 소설입니다. 결국 소설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갈등의 문학이라고 하는데 갈등 없는 소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자면 중요한 게 사건형 갈등인지 심리형 갈등인지 쉽게 말하면 외적 갈등이냐 내적 갈등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즉 주동인물이랑 반동인물 간의 뭐 외적 갈등을 말하는 것인지 거의 대부분의 고전소설은 이러한 식의 갈등 구조를 취하고 있고요. 아니면 그 주동인물 안에서 내면의 이상적 자아랑 현실적 자아 사이 어떠한 내적 갈등인지 요게 결국 소설 분석하는 큰 툴이고 물론 그 이외에 현대소설, 고전소설 읽을 때 어떤 스킬이나 필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작용과 반작용인데 이게 뭐 물리가 아니라 결국 원리 1번부터 해가지고 3번 요런 게 쉽게 말해서 이 시인에게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시인은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오는 게 리액션이라든가 말하고자 하는 갈등이거든요. 요런 원리를 좀 알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몇 페이지 펴라 밑줄 긋고 표현법은 무엇이다 이렇게 하는 거랑은 가면 갈수록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차이냐면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 자생적으로 좀 분석하는 능력에서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토대로 좀 수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법이 중요한데 당장 말하면 문법 못하면 점수 못 나옵니다. 고1 국어에서는. 왜냐하면 일단 음운변동 문법 요소까지가 공통국어 1이고요. 중세국어랑 뭐 나란 말싸미 하는 그런 거랑 이제 오히려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한글 맞춤법이에요. 지금 당장에 2학기 기말고사 범위인데 보통은 요게 공통국어 2에 포함되는 건데
다 못합니다. 이 전부 다 이 네 가지를 못해요.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세국어랑 맞춤법은 지금 한다고 해서 기억에 남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이 여름방학 때 해도 됩니다. 당장의 1학기 때 중요한 거는 음운변동이랑 문법 요소. 물론 요 두 개가 중요하긴 한데 음운변동과 문법 요소를 좀 제대로 보려면 교과서에 포함되지 않은 이 품사 즉 형태론도 먼저 봐야 됩니다. 형태론이나 품사를 봐야 음운변동이랑 2학기 중세국어까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품사 형태론과 문장 성분 그리고 요 네 가지 정도를 이번 1, 2월 달에 좀 집중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2회독 정도는 해야 되고요. 물론 테스트 같은 것들도 거치면서. 그리고 이제 28학년도 수능부터 지금 선택 과목이 사라져가지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그런 걸 굳이 학생들에게 선택할 권한을 주면 안 됩니다. 학생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왜냐하면 요런 문법 같은 걸 해야 특히나 문장 성분이나 문장에 짜인 문법을 해야 특히 바로 독서를 할 때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제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비문학 지문에서 과학 지문 어려운 게 요런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특히나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무엇인 이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아는 문장, 안긴 문장 하면서 이제 문법적인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8학년도 수능부터 모의고사에서 바로 문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4문제 아니면 지금 5문제 정도는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일단은 공통국어 1에서 음운변동이랑 문법 요소, 품사 요 정도까지는 좀 요번에 확실히 정립을 해야 한다. 요거 한다면 이제 고3이 아니라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볼 때도 도움이 반드시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 할 때도 단계별로 좀 학습이 필요한데 이제 기초 심화 적용 요런 순서로 해서 무의미한 암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형태론부터 시작해서 음변동 문법 요소 순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방식대로 정리한다는 말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개념을 조금 풀어가지고 또는 개념을 비슷한 말로 바꿔가지고 하는지 즉 시험에 나오는 방식대로 좀 정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목동 지역의 기출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가장 깔끔한 문제, 평가원 기출 같은 것들로 심화 작업까지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수업 진행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문학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고1 내신에서는 문학과 문법, 문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원리를 토대로 좀 계속 분석을 할 것이고 숙제를 내주는 것도 NORS 한번 스스로 분석을 해봐. 그리고 H 네가 찾을 수 있는 대로 한번 찾아봐.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했듯이 단계별로 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주차 테스트라던가 아니면은 파이널 테스트, 실전 모의고사, 미니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 반영을 한다는 게 목동 지역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또는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과 함께 그리고 이 작품과 연계되거나 같이 볼 수 있는 외부 지문을 반드시 포함해서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진달래꽃을 본다면 요거랑 관련이 있는 주제 하나 볼 수 있겠고 요 시인이 쓴 다른 시 하나 볼 수 있겠고 요 시대적 배경을 한 공통적인 시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세 작품에서 한 5작품 정도까지는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강좌 계획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대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어와 품사가 아까 말했던 형태론 부분 그리고 음운변동 같은 경우에는 좀 범위가 많기 때문에 교체부터 해가지고 첨가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고전시가 왜 어려워하냐면 일단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현대시는 그래도 읽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고전시는 원문으로 줘버리면 도대체가 아래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더 어려워해요. 근데 결국 이 고전시도 해보면은 NORS로 분석이 가능하다. 오히려 현대시보다 고전시가 더 단순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임 좋아요, 임금님 좋아요, 자연 좋아요. 요 정도예요. 근데 읽지를 못하니까 또는 물론 고전시도 영어 단어처럼 관습적으로 좀 암기해야 되는 그런 시어들이 있긴 해요. 그런 것들은 좀 쌓아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시조가 중요한데 사실 까놓고 말해서 이제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조는 기껏해야 한 50작품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작품.
그 정도라도 근하게끔 좀 본다면 충분히 좀 유의미할 것이고요. 그리고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문법 요소까지,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을 좀 할 예정입니다. 예, 중세국어랑 맞춤법은 뺐고요. 뭐 수업 구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온다면 테스트를 실시하고 과제 수행을 검사하고 나서 이제 문학, 문법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진행을 할 것이고 테스트에 만약에 통과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재시험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 개강은 일단 1월 5일부터 해서 국어 수업은 금요일날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학생들에게도 좀 들려주고 싶어요. 네. 공부하며 쌓은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사실 저도 희미해집니다. 지식은. 근데 공부해 나갔던 자세는 몸에 새겨지거든요. 네. 이 자세가 새겨진다는 게 지금 자세를 익히는 시기여야만 해요. 결과를 내는 시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자세냐면 막 꾸부정하고 다리 꼬는 그런 자세, 나쁜 자세가 아니라 원리를 토대로 문학 작품을 좀 스스로 볼 줄 아는 능력을 조금이라도 익히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좀 이 기회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어 담당 이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